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지 못하셨겠죠? 오늘 아마 굉장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시장이 10월 10일 저점이 찍힐 때보다 오늘이 좀 더 많이 아팠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바닥이 찍히고 반등했다가 다시 눌릴 때 이때가 아프기도 한데, 이 하락을 주도한 게 바로 바이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바이오 비중을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낮춰놓은 상태긴 합니다. 예전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많이 아팠다. 왜? 제약 업종 지수가 거의 연간 최저점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7월에 저점도 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뭐 이 전쟁 이야기와 함께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간다, 요 얘기랑, 그리고 오늘 렉나자의 초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데스모를 앞두고 이 초록이 발표가 되고 또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요거에 따른 충격, 그래서 요거 왜 그런가, 요런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레고캠, 이런 것 좀 많이 빠졌는데 요런 것도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녁에 바이든이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착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뭐 요르단, 이건 원래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가자지구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최소한 이 가자지구 여기 들어가는 거 조금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바이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근데 그것보다도 이란 쪽에서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압박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뭐 유가를 베네수엘라에도 한번 손을 내밀어 보고 제재 풀어주네 뭐네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는 사우디 아람코, 어쨌든 국부 펀드니까 사우디의 입장이겠죠. 증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당장 뭐 이 중동 전쟁에 참여하기 싫고 귀찮고, 막 얘네 때문에 내가 막 무슨 사우디가 어쨌든 중동에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좀 엮이는 것 같고, 이란이랑 그나마 관계가 좀 좋아졌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유가 문제는 일단은 좀 해결해 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증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사우디라던가 미국에서 적절히 유가 정도는 수습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니까, 너무 그 전쟁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돼 있는 거지 경제적으로 엮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는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한 양행이 이제 맥나자죠. 오스코텍 맥나자인데 타그리소를 이겼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병역요법 마리포사랑 같이 이렇게 좀 결과값이 나왔는데,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봤는데 뭐야, 엄청 좋지 않네? 솔직히 저도 보고서 이거 데이터 딱 발표된 거 보고서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소세포 폐암 타그리소라고 하거든요. 여기 타그리소라고 써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화학항암제예요. 그리고 렉나자 레이저팀은요 리브리반트 계열의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화학항암제라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은 막 너무 강한 독성이 강한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막 입술도 막 바짝바짝 마르고 막 멀쩡한 세포까지 다 때려 박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물론 표적항암제도 고통스러운 거 마찬가지겠지만 힘들고. 근데 리브리반테는 이제 3세 표적항암제예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만 골라서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화학항암제랑 리브리반트 계열의 표적항암제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거. 선호도 자체가 오스코텍의 렉나자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라서, 요 세부 내용을 안다면, 이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세부 내용 안다면 훨씬 이 약이 선호도가 높고 수익성이 좋은, 약가의 수익성이 좋다는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20FR이라는 게 염증이에요. 염증이고, 요 중간절성 피전 2인자가 MET라고 하는데 요게 세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염증과 세포를 동시에 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광체 체류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타그리스랑 조금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도 보로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쉽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요. 보로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 있어요. 네, 렉나자죠. 렉나자, 타그리소, 그리고 VRN007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유형, B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MOS, MPFS 이렇게 있죠. 그래서 6가지의 폐암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태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좋고, 여기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유형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렉나자가 효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요 공간 여기에 이제 특화돼가지고 공세포 이제 치료하는 걸로 부각받았던 거고, 이제 요 영역, 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여기 렉나자 이 B 유형에도 효과를 보고 있고, 반대로 렉나자도 요 아래쪽 1-B에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다만 렉나자가 효과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3-B에는 렉나자도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더 효과는 좋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입장이 있던 타그리소와 렉나자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같은 효능, 비슷한 효능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 분석을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좋아, 효과는 좀 뭐 좋고 나쁘고 비슷비슷하고, 얘는 어쨌든 선두 기업이니까 그래, 비슷하다고 치자.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보는 거 뭐죠? 전체 생존 기간, 즉 OS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평가하는 거 많이 꽂혀 있는 게 완전 관해, 부분 관해. 요거에 좀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완전 관해되고 부분 관해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좀 재발이 안 되고 오래 그 관해가 돼 있냐, 아니면 재발 위험이 없냐, 이런 것도 따지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사는데 이 OS에 대한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나와 봐야지 렉나자랑 그리고 타그리스랑 승패가 좀 갈릴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거 OS 지금 추적으로는 렉나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25.8개월로 타그리스 단독 16.7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격차면은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생존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 요 정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투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 정도 나오면 좀 넥나자가 다시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2030년 그 매출 1조 전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 소멸도 붙고, 이번에 나온 데이터도 엄청나게 좋지 않잖아. 기대감을 가졌던 만큼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눌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얘가 빠졌는데 왜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애 다 빠졌냐, 이런 것도 이제 디페이트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1조 4천억 가량의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2030년 1조 이렇게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번에 에스모 발표 이후에 FDA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판에 좀 들어가려는 상업화를 이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데이터 참, 데이터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엄청 좋지도 않거든요. 그냥 좀 흥미 가고, 이 정도면 넥나자가 좀 나은데? 그러니까 타그리소보다는 좋은데 막 그렇다고 엄청 좋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제로섬유로 엮어버리면 세력형님 마음대로 그냥 내려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모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 제가 원했던 에스모의 기대감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가 빠질 때 하방 지질 좀 해줘라 이랬는데 이게 독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아쉽고, 그리고 이번에 에스모에 또 뭐가 남았냐라고 하면은 이제 HLB 이렇게 리보세라님의 위안 임상 데이터 공개 예정이고, 이렇게 병용 임상 데이터까지 이렇게 쭉 발표합니다. 지난해 에스모에서 이제 HLB가 대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다시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고,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여러분 급락 맞은 분들 조금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거 제가 계약금 이게 비공개라 가지고 신뢰도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뭐 계약금 규모도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실망감에 빠졌는데, 사실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메인 파이프는 GI101입니다. 요거 지금은 에스모 가서는 GI 단독요법 이런 거를 발표하는데, 사실은 GI 이노베이션의 핵심은 GI101 플러스 키트루다 병용 투여입니다. 키트루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알테오진에서 SC 제형으로 바꾸려고도 하고 있고, 또 머크에서 지금 단독으로 전 세계 1위 매출, 휴미라랑 같이 경쟁을 하죠. 전 세계 1위 매출을 경쟁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만기가 2028년 여태까지 이제 SC 제형 출시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요건 또 얘기가 많아지니까, 아무튼 이래서 그 머크가 키트루다를 GI101 요 임상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해줘요. 다른 임상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매드팩도 그리고 파맵신 이런 애들은 키트루다 자기들이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임상에 쓰는데,
지금 머크 같은 경우 데이터가 좋으니까 GI101에다가 야 니네 한번 가져서 써봐 이러고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게 한 번을 해준 게 아니라 1차를 하고 얼마 전에 또 해줬습니다. 2차까지. 그 정도로 GI101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이 GI 이노베이션의 메인은 원래 GI101이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요거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데이터 갖고 왔죠. 요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망감으로 단기적으로 빠졌는데 추후에 요걸로 좀 어떻게 좀 힘을 받을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병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이제 단독요법 요거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SITC 요거 11월 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SMO 끝나자마자 SITC이기 때문에 요런 것에 계속 그 학기를 가가지고 발표를 할 것 같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남겨둔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 뭐 미국 시장 어제 반응 보고서 오늘 나쁘지 않을까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바이오가 미국에서는 금요일 오르고 월요일도 오르고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또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야간 브리핑에는 야 바이오가 3일 연속으로 조금 시장을 외면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와 그냥 미국 시장과 완전 역행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 그냥 아예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었고 아무튼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장초에 7%까지 밀렸다가 좀 낙폭 줄이면서 나스닥을 보합권으로 좀 만들어줬고 오늘 밤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이 뭐 좋든 나쁘든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안 좋아도 이제는 금방 좀 땡길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제 신차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풀체인지도 되기 때문에 점점 좀 뭐 물론 중국에서 가격 경쟁하고 이런 건 좀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판매량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 게 테슬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 데이터들 보면서 테슬라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얘기 좀 간단하게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제 막 전쟁이니 뭐 금리니 막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금리는 FOMC 11월 거는 이제 결과가 대충 동결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동결에 대한 메시지를 기다려보자. 비둘기가 되나 이런 얘기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장 12월 중순입니다. 이때도 사실은 지금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동결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1월 12월 동결하면 갑자기 금리 인상 올린다 뭐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막 유가가 막 미친 듯 치지 않으면은. 그런데 만약에 또 유가 친다고 금리 인상 올리면 경기 침체 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매파에 있는 위원들도 점차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점점 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실적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기업 가치를 모아놓은 종합지표예요. 이 본질을 잃지 마시라.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게 당장 뭐 전쟁이니 금리니 뭐니 하고 이렇게 빠져도 결국에 내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한 주식 투자라면 결국엔 좋은 성과 만들어 올 겁니다. 근데 올라오지 못하는 좋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기업을 계속해서 붙잡고서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좀 숫자 찍히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 이런 거에 좀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오늘 바이오가 빠져서 그렇지 뭐 지난주에 저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종합지수적으로는 여기를 깨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좀 요거 빠질 때 제가 그 오늘 오전 브리핑에도 얘기 드렸지만 개인들의 심리는 이거 깨질 때보다 더 안 좋다고 원래 그래요. 왜냐면 올라올 때 시총 상위주가 올라왔다가 빠질 때 또 개별주 빠지고 시총 상위주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올라갈 때 또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요. 근데 요 구간이 진짜 개인들이 정말 힘든 구간이고 이 구간을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거다. 그런데 감히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지만 수요일 늦어도 수요일 이때쯤엔 좀 일단락이 될 것 같다. 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지만 이때쯤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게 좀 잡힐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감히 얘기 드리면 내일 하루 오전에 흔들지 모르겠어. 오전에 흔들지는 모르겠는데 추세적으로 이거 깬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오늘 딱 그걸 느꼈어요. 세력형들이 약간 테스트한 느낌이 있었는데 수급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딱 시장을 찍어 누를 때 개인들이 이제 포기하고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가 나왔어. 이제 투매가 아니라 투매는 이전에 났고 이건 아니지 하고 매수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도 이 매수 대응까지 먹어가면서 찍어 누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공매도 치면서 막 힘으로 막 탁탁탁 치고 돈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러기에는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이 기업 가치 이게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깨질 만큼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 상장사가.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건전하게 잡아주는 것 같진 않지만 이런 거 수급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 미리 여러분이 계속해서 걱정하실까봐 조금 이제는 요 언저리입니다. 진짜로.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아마 여기서 오늘 깨진 이유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더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 제약바이오가 오늘 작살이 났습니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쉬는 흐름을 보였고,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뭐 엔비디아가 깨졌는데 왜 우리 바이오 깨지나요? 막 이런 질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소형 AI 반도체 칩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8% 정도 좀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결국에 HBM 수요는 고사양이거든요. 요거 그냥 수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재한다고 우리나라가 뭐 문제 생기는 거 없어요. 우린 뭐 메모리니까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반도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거고, 그냥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빠져서 그거에 따른 그냥 경계심에 대한 차익 정도 나온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외국인 잡아줬는데, 제가 한 2, 3일 정도 외국인이 현물을 잡아줘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거 나올 때 코스피 바스켓 매매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 제가 딱 둘러봤더니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자동차 쪽 요런 쪽만 좀 수급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어거지로 지수를 붙잡고 있으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한번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파생시장 수급을 보면은 뭐 엄청 또 그냥 의심가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삼성전자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미리미리 물량을 매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매집 흐름이 아니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코스닥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안 살 거야. 그 상태에서 그냥 탁탁탁 매수만 걸어놓으면 이제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기 참 좋은 그런 심리를 이용한 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1.6%대 상승했지만 종합지수 상승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요게요, 이렇게 빠진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200억밖에 안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엔 못 팔아. 지금 가격에 안 팔 거야. 이런 개인들이 이제 한번 저점 맞고 반등했다가 이렇게 죽는데, 이건 아니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깨려면은 진짜로 여길 깨버려야 돼. 깨고 그냥 죽여야 돼. 그냥 패닉 셀링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공포감을 줘야 되는데, 아, 그러기엔 나올 재료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살짝 마지막에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지수는 안 올렸지만 이거 올려주면 반대 매매 안 나오고 신용 그 악성 물량 안 털리니까 이런 거 털린 것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는 안 당한다. 이제 버텨볼 거야. 개긴다. 말이면서 이걸 죽이려면 차라리 진짜 니네도 돈 써서 죽일 각오하고 죽여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이런 경우가 보통 바닥이 찍힌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역시 제가 어제도 얘기 들었듯이 프로그램에서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거 보면은 뭐 프로그램이야 뭐 내일 당장 하방 꽂으려면 얼마든지 돌려셀 수 있는데, 선물도 그렇고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좀 잡아주는 모습, 수급을 잡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막 엄청 비관적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이 좀 괜찮기 때문에 반대 매매 터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신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건 아니고, 아마 오늘과 18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요 두 개의 거래일이 요 신용 잔고에 반영이 되면은 아마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될 겁니다. 요렇게 아마 요게 18조 초반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탁금리 들락날락 하는 게 좀 거슬리긴 한데, 아무튼 요거 18조 초반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완창 깨졌기 때문에 잘하면 17조 때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1356원까지 튀긴 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좀 누구나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달러 인덱스도 106포인트 언더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마냥 비관으로 봐야 되냐? 아, 그것 좀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미선물이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틈에 이렇게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시장 끝나고 빠지나? 참 그러네. 네, 아무튼 그렇고. 근데 어쨌든 빅스지스 이런 거 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세, 이미 비트코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누그러들지 않는다. 위험 자산 그래도 선호 한번 해보려고 이런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유가가 살짝 튀면서 오늘 뭐 유가주들이 마지막에 잠깐 튀었는데 이것도 일부 종목만 튀고 전체적으로 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오늘 밤에 나올 텐데, 이 역할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플러스 연준의 이익, 요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일 좀 시장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미선물 빠지네 마네 이런 걸로 판단하지는 맙시다. 바이오테크가 어제 상당히 좀 좋은 시세 보였다가 늘리긴 했어도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아쉬운 흐름 이런 게 좀 보였고, 그리고 요게 어제 좀 상당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브리핑 드리면서까지 4.85%까지 올랐었네요 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진정이 됐고 2년물이 이제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요거 어쨌든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발언, 요런 것들이 매파적 성향이 이제 높아질수록 요거는 뚝뚝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밤부터, 수요일 밤부터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밤부터 보면 조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늦어도 수요일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거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일부 매파도 동결 선호한다, 동결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건 뭐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 발언이 쭈쭈쭈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있죠. 이 누나는 무조건 매파니까는 이번에도 아마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이 누나는 그이 보스틱 형님도 그렇고. 아무튼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또 긍정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일단은 우리 파월 형님이 비둘기가 되나?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밤이에요, 내일 밤. 내일 밤 미국에서 반응할 텐데 그럼 내일 우리 시장에서 선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 파월의 반응을 먼저 돈이 알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한 뉴스거리나 수급은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오늘 렉나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바이오가 미친 듯이 빠지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맞습니다. 이 영향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투심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또 요걸로 인한 기관의 매도가 나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패시브의 이탈이 생겨요. 자, 보시면은 이게 코덱스 헬스케어인데 여기서 유한양행의 비중이 5%예요. 근데 얘가 오늘 20%가 빠져버리면은 여기에 얘가 밀리고 얘네도 같이 이제 ETF 자금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얘네도 매도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뭐 타이거 헬스케어 얘도 그렇고 종목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얘는 코덱스 바이오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유한양행이 들어있는데 아까랑 종목이 달라졌죠. 뭐 비율도 들어가고 대웅제야, HK 이노에 한울바이오파마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비율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건요. 그리고 뭐 이제 타이거 KRX 바이오 근데 여기도 종목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얽히고 설키고 거의 약간 한뭉퉁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바이오들도 빠질 때 좀 같이 빠지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ETF 자금들이 또 크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적으로 좀 빠진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끝나고 본 게 아 이거 오늘 약간 셀링이 좀 나왔다. 그냥 기관들 위주로 파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은 외국인이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잡아주는 종목은 오히려 좀 우리가 당장 뭐 사내 많이 할 건 아니지만 주목을 좀 해볼 법하다. 오늘 어쨌든 이거 가격이 싸진 틈에 외국인이 주목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최근에 좀 1차적으로 시세를 내고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딱 셀링 또 나오면서 기관 매도 이렇게 탁 패시브 나오니까 이거 바로 받아먹죠. 이런 거 보면 제가 아까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 이런 거 보고서 기관이 던졌는데 얘 메인은 GI101이라고 있잖아요. 물론 단기간에 시세를 내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가 이제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보로노이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6개 가지고 폐암 치료제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영역이라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오스코텍도 데이터가 기대치만큼은 아닌데 결국에 돈을 버는 구조 나와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 이미 데이터가 비슷하더라도 2세대 화학치료제랑 3세대 표적암 치료제랑은 결이 다릅니다. 1세대가 화학치료제, 2세대가 표적항암 치료제, 3세대가 면역세포 치료제, 4세대가 이중항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항암제이기 때문에 타그리소는 2세대인 표적항암제 보자는 좋을 수가 없죠. 얘는 화학치료제인데 모든 세포를 파괴하잖아요. 멀쩡한 것까지. 그래서 데이터 비슷하면은 무조건 렉나자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모멘텀을 보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게 분석이 돌니까 외국인들은 잡아주는 거예요. 삼성전 제약도 이렇게 좀 들어왔고 이제 알테오진 이런 거, 한울바이오 파마. 이제 HLB 같은 경우 같은 코스피 이전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공매도 이탈도 좀 생길 수 있고 왜냐면 지금 싸잖아요 주가가 눌렸으니까 지금 이거 HLB 공매도 막 쳐놨어요. 공매도 이렇게 막 쳐놨는데 뚝 눌렸어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럼 공매도 상환하기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상환 어떻게 할지 봐야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오늘 좀 억울한 건 네오캠 바이오입니다. 네, 네오캠 바이오 보면은 딱 이렇게 오늘 종가를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가 7월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의 위치가 같습니다. 근데 얘만 왜 오늘 많이 빠졌을까? ABL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얘는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빠진 위치가 또 비슷해요. 결국에는 이 7월의 저점, 7월의 저점과 비슷한 위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왜 7월의 저점이냐고요? 대학바이오 업종이 이렇게 7월에 저점을 두 번 만들었는데 요 구간에 오늘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얘기 드렸을 때 요거 빠진 날 기억나세요?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요거 빠진 거 기분 나쁘다고 그저께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게 빠지면은 혹시 이렇게 주기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주기기가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한 거예요. 이왕 갈 거면 그냥 여기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렇게 빠진 거야. 제가 지지선을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요런 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오늘 저점을 이렇게 딱 여기를 안 넘어서고 7249에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했는데 다시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심리를 확실하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 내일 아마 이렇게 좀 만들면은 완벽하게 좀 하락이 잡힐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갭으로 좀 올려도 될 것 같고 무난하게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재미없어집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빠질 수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가 더 빠질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리고, 레오캠 바이오나 ABA 바이오 이런 거 막 크게 악재 있어서 빠진 거 아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HAB 제약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HAB도 그렇고 7월의 저점 위치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이게 딱 그냥 오늘 종가를 딱 놓고서 7월의 저점이랑 딱 단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7월의 저점이었잖아요. 최근 저점이. 이런 거 무시하고. 그러면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제약업종발로 빠졌구나. 업종이 지금 선택을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지배구조 이슈가 있었으니까 좀 패싱을 하고, 다른 거 뭐 삼청단 제약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시장보다 셌던 거고, 그리고 뭐 아타모스였어. 이런 애들도 그냥 딱 그거 보면은 뭐 7월에 저점과 크게 차이 없잖아요. 물론 종목보다 좀 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기묘하게 오늘 라인을 딱 그거 보면은 뭔가 딱 7월의 저점 부근이에요. 요 부분에 있는 건 높이가 뭐 조금 위고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수급 요인에 따라서. 근데 요 부분에 있는 건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7월 딱 그거 보면요. 오히려 지금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세 뽑았으니까. 그리고 7월 제약업종 지수보다 지금 상단에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빠져도 할 말 없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었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GI 이노베이션도 이 정도면 좀 과하게 빠졌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틸렉스 이런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딱 종가를 놓으면은 7월의 저점과 차이가 좀 있죠. 여기 7월의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랑 좀 갭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적은 것 같아도 거의 한 30%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냥 뭐 이렇게 저점 깨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 뭐냐면은 딱 봤을 때 23년 저점, 23년 1월에 지금 저점과 제약업종 지수가 좀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금 머리가 아픈 거고, 제약업종 지수 1년치를 한번 보면요. 23년 1월 딱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23년 1월의 스타트 전과 지금이 비슷한 위치로 올라갔다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의 차트와 함께 라인을 그어서 딱 비교해 보면은 내 바이오가 지금 망가진 바이오인지 안 망가진 바이오인지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오늘 종가 딱 그어보고 1년치를 딱 봅시다. 그러면은 2023년 1월이 어디였죠? 여기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7월 딱 그어보는 거예요. 여기 부분. 그럼 나쁘지 않은 거예요. 시작 지점보다 업종 지수보다 강했고 7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뭐 요 부분에 있네. 그럼 얘도 나중에는 이렇게 바닥 잡고 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막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러면 이제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뭐 이게 브릿지 바이오 같이 요런 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보면 사실 얘도 근데 굳이 따지면 7월에 저점을 엄청나게 깨진 않았습니다. 뭐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좀 바닥을 잡고 있구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것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좀 무너지는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피플바이오 이런 거 지금 완전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의 저점과 그리고 7월의 저점 그리고 연간 저점하면 계속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이런 게 조금 많이 걱정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매드팩도 이런 것도 보면은 유상증자 걸려 있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딱 오늘의 종가와 계속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요런 종목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종목들이지 그 이외에 막 기준을 잡아 보면은 막 엄청 걱정된다 그런 종목들도 막 엄청 찾기 힘들어요. 뭐 에클론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딱 그거 보면은 7월에 저점보다 낮아졌지만 그 전에 12,000원에서 어쨌든 15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고 눌리고 있는 상태라서 1월에 저점을 깨지 않았으면 그냥 업종 지수만큼 빠졌구나. 이거 다시 올렸다가 뱉어낸 거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추후에 또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데이터에 따라 또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보면 뭐 7월에 저점 많겠잖아요. 한명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7월과 지금 위치. 그래서 얘가 크게 막 7월 대비해가지고 살짝 위거나 살짝 아래. 요런 정도는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된다. 왜? 업종 지수가 계좌살이 안 쓰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업종이 지금 시장이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게 오늘 또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바이오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바이오가 이번 주 들어서 내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월, 화, 수인데 월, 화, 수 다 깨졌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도 월요일날 지지받고 아니면 화요일까지라도 지지받고 오늘 정도부터는 좀 가지 않을까. 왜냐면 얘 후행성으로 반도체 후행성으로 요런 거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살낸 거는 와 이거 죽이기다.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생각했지 요거는 죽이기라고. 요거 죽이기 나온 거라. 그래서 여기쯤 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패닉 셀링이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투심이 완전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세력들도. 그래서 뭐 얼마나 좀 흐름이 안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도 흔들거나 아니면 바로 땡길 가능성 매우 매우 있다. 우리가 우려만 할 건 아니다.
라는 거, 또 데이터 기대가 되는 것들이 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도. 다만 주도주일까? 얘가 제가 얘기 드리는 3번. 여기선 이제 조금 고민됩니다. 저도. 여기서부터 땡긴 거는 여기서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얘가 3번으로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갔어야 3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뺐다는 거는 23년 바이오 글쎄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HLB 어제 코스피 이전한다고 지금 설치고 있죠. 셀트리온 합병안에 많이 하면서 이거 제가 11월까지 못 간다고 했죠. 대장급들이 벌써 두 개가 날아가 있는 겁니다. 발목 잡힌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얘는 미리 올라 있는데 추가 상승 못 만들고 있어. 그리고 자꾸 에코프로랑 수급이 그 유동성 때문에 수급이 겹쳐가지고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얘가 실제로 가려면 어떠한 데이터적인 거, 임상 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인수 기대감이잖아. 머크 이런 거. 인수 기대감 이런 거 말고 진짜 얘가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이는 게 나와야 다른 바이오 쪽으로 훈풍이 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훈풍 불 재료가 약간 좀 애매해지는데, 요렇게 되면은 결국에 1차적으로 좀 올랐었던 비만, 치매, 요런 쪽이 좀 간헐적으로 테마가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요쪽은 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7월에 저점과 1월에 업종 저점 요걸 딱 잡아보고 내 종목을 싹 그어보는 거예요. 오늘 종가 10월 18일에 종가, 그래가지고 7월에 저점을 많이 이탈했는가, 1월에 저점을 많이 이탈했는가. 일단 7월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같은 위치였으면 이거 업종 때문에 좀 눌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올 재료가 있는 건 기다려 봐야 되는 거다. 함부로 지금 막 셀링에 동참해봤자 땅치고 해야 합니다. 지금 금리 동결이 이제 확실시 될수록 뭐라 그랬죠? 인하는 언제 할 건데,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실리면 바이오도 힘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죽이기가 나온 것 같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외국인이 열심히 오늘 바이오를 그래도 나름대로 잡아줄 종목은 잡아줬다, 이렇게 그런 것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 다만 시총상위 바이오에서 좀 많이 안 잡아줬어요. 이런 거 들어오나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거래량이 없이 막 그냥 찍어 누른 거라 가지고 아무튼 저도 오늘 기분이 막 엄청 유쾌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유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바이오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 내일 정도까지 요 안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금요일 정도면 요렇게 갈지 요렇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거를 깨는 거는 조금 그래서 여기까지 빼면 개인들이 저항할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더라도 개인들이 저항할 거를 세력 형님들이 이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완전 죽이는 거 아니면은 그냥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된다고, 바닥 잡고. 그거까지 제가 잡아드리고, 저 만약에 하락을 깨서 셀링이 나오더라도 그거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죽이기 한번 하고 그다음 바로 빠르게 부익 반등 나와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또 여기서는 개인이 안 잡아줬지만 여기서는 어떤가요?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다. 이거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종합지수는 별로 안 올리는데 외국인이 수급을 짱짱하게 밑에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긍정적인 요소고,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조금 횡보치다가 이제 뭐 언제고,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이 박스를 이렇게 뚫지 이렇게 뚫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버스피도. 그래서 요거 저점 깨는 걸 일단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바이오 빼고는 뭐 다른 종목도 사실 뭐 엄청 깨진 거는 로봇이랑 AI 요 정도거든요. 얘네도 좀 끝날 때 보니까 많이 올렸네. 그래서 AI가 조금 빠졌고, 오늘은 이렇게 보면 야 그냥 바이오 때려 박았다. 레오킨 같은 경우도 ABL보다 시세가 나왔었는데 플랫폼 계열에서 얘도 올랐다가 좀 많이 뱉어낸 모습, 키 맞추기 하려고 좀 많이 뺀 정도지, 그거 이상으로 막 엄청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삼성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폐질환 치료제는 당연히 힘을 쓰기가 어려웠겠죠. 오늘 한 1% 정도 빠진 바이오들 있잖아요. 뭐 유텔레스랑 브릿지, 샤페론, 그리고 뭐 JW 중해지향 이런 애들, 뭐 라파스 이런 애들도 막 추후에 뭐 엄청나게 더 뺄까?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지약이라든가 이런 거, 지시세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오늘 바이오가 다 작살났는데도 이제는 나는 저항 받을란다 이렇게 하고 저점을 좀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제가 보는 거는 알테오젠도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53,000원대 요 가격 이제 언제 얼추 왔거든요 벌써. 아까 전에 58,000원인가 57,000원 받던 것 같은데 얼추 와버렸어요 벌써 또. 그래서 그렇게 오면 알테오젠도 한번 진짜 그때는 공략해볼 구간이 될 수 있는 거다. HAB 그룹주는 뭐 오늘 별 수 없었죠. 패시브적으로 유한양이 깨졌기 때문에 또 ETF 패시브가 나오니까 오늘 얘네 보면 금투나 투시 물량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금투나 투시 물량 자체가 ETF랑 그리고 ETF 이렇게, 이게 증권사에서 하는 거고 이게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자산운용 막 이런 게 이제 ETF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신이랑 금투
이런 거 매도가 많이 잡힌 종목은 오늘 패시브 때문에 좀 같이 작살이 났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이 추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바이오 많이 깨졌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한양의 오스코트 데이터도 막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FDA랑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OS가 중요한데 요거 데이터 나오지도 않았다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호도가 화학 1세대 항암치료제보다는 당연히 표적 2세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게임주도 많이 빠졌네요. 반도체도 나름 그냥 뭐 밀리긴 밀렸는데 뭐 엄청 밀렸다고 보긴 좀 힘들고,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만 올랐기 때문에 혹시 내 얼굴 바꿔가지고 삼성전자 다시 빼면서 시장 박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가긴 하는데, 이건 일단은 당장 의심하지 맙시다. 일단은 좀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반응 좀 보고 내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죽이게 쓰면은 이제는 하다못해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그리고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이건 좀 약간 과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약바이오 아예 죽이기로 마음 먹었죠. 반등도 안 하고 죽여버렸다. 이거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 또 빼먹었는데, 보면은 제가 바이오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저는 바이오 플러스 2차 전지 후발 요런 것 좀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 장비주가 그냥 작살이 났어요. 요거 수주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이제 개인들이 좋은 거 아니까는 이거 좀 약간 올리기 전에 한번 찍어 누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박이라던가 동박 이런 거 안 빠졌고, 전액도 오늘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관련주 플러스 만들었고, 웅재 관련주도 잘 버텼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 양극재 관련주가 이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조금 처음에 한번 쳐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을 텐데 그동안에는 후발주들 안간 시세를 못 냈던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놓으시면은 오늘 같은 날 바이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심리가 다르다는 거, 요거까지 한번 언급을 같이 해봐드리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요것도 제가 끼워줘야 된다고 했죠. 포트에. 그리고 반도체랑 의료 미용기기, 오늘 의료 미용기기도 살짝 뭐 좋진 않았는데 얘네는 근데 쫄릴 게 없는 게 실적이 받쳐줘가지고 빠지면 한다. 근데 이제 사야 되는 현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미 시장 보면은 뭐 우리 시장보다 위치가 훨씬 좋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이 괴리를 어떻게 잡을지 진짜 궁금하네. 요 괴리를 결국에 잡으러 가긴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미 시장이 내려오던가 우리 시장이 조금씩 빠지면서,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가 보는 건 이번 주 정도 지나면은, 제가 3번으로 잡은 게 20일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로 더 걱정할 거고, 전 지금도 오늘 정도면은 뭐 그냥 시장 괴롭힐 만큼 괴롭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심리가 정말 안 좋았을 거거든요. 저는 아침에 그래서 제가 미리 베타제 브리핑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나쁠 정도면 여러분 진짜 2배, 3배 힘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저점을 깨고 막 투기성 물량으로 패닉셀링 나오거나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비관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시자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좋은 하루 되셨죠? 라고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면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 브리핑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뉴스도 그렇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